그래도 우리가 불만만 하고 있을 순 없죠. 금투세를 최대한 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미리 알고 준비를 해야만 합니다. 안녕하세요. 똑소리 나는 재테크의 똑재입니다. 요즘 금투세 이야기가 많이 들리죠? 투자자 입장에서 추가적인 세금 부담이 생긴다고 하니 참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저 역시 세금만큼은 반갑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봐야겠죠. 오늘은 금투세가 무엇인지, 어떻게 과세가 되는지, 그리고 금투세를 최대한 피할 수 있는 방법까지 금투세와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모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투세란 금융투자소득세의 줄임말인데요. 주식과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다양한 금융투자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관련 주요 일지를 살펴보면요. 처음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된 금투세는 당초 2023년 1월부터 시행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코로나가 있고 고금리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주식시장이 위축되면서 2년간 유예가 되었는데요. 이러한 과정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금투세 폐지를 공식화했었죠. 그래서 금투세가 폐지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면서 국회에서 주도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민주당의 경우 금투세 시행에 아주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2025년 1월 1일에 금투세 시행이 유력한 상태입니다. 금투세 폐지를 놓고 찬성하는 여당 측과 반대하는 야당 측이 아주 팽팽하게 논쟁을 펼치고 있는데요. 먼저 금투세를 폐지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측의 의견을 들어보면 금투세를 시행할 경우 투자시장이 위축되고 소위 큰손들의 투매가 이어져 증시가 하락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고스란히 개인 투자자의 손실로까지 이어질 수 있고요. 이렇게 되면 장기 투자를 할 수 없고 단타를 위한 시장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폐지를 반대하는 측에서는요. 소득이 있는 곳에는 과세를 해야 한다는 원칙에 의해서 금투세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하고요. 1년에 5천만 원을 초과하는 이익자는 전체 투자자 중에서 약 1%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금투세를 폐지할 경우 세수 결손이 약 1조 원을 초과하여 향후 국가 재정 건전성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도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으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할 것, 이렇게 되면 개인 투자자의 이해가 걸려 있을 뿐 아니라 자본시장이 무너지게 되고 이것은 실물 산업에까지 미치는 영향이 크다. 그래서 이 문제를 국회에 강력히 협력 요청하고 야당의 협조를 구할 생각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여기에 금투세 관련된 청원들도 속속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내년 1월 1일 시행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입니다. 각 증권사에서도 금투세를 준비하기 위해서 관련 자료를 업데이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 이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면 과세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미리 알고 있어야겠죠? 먼저 1그룹과 2그룹을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1그룹에는 국내 주식 그리고 국내 주식형 펀드가 1그룹에 속합니다. 1그룹의 경우 금투세가 도입되면 기본공제 5천만 원을 적용해 주고요. 5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3억 이하까지는 지방소득세 포함 22%, 3억 원을 초과할 경우 지방소득세 포함 27.5%의 세율이 매겨집니다. 그리고 2그룹은 1그룹에 포함되지 않는 금융투자 소득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해외 주식, 채권 매매 차익, 그리고 국내 상장 기타 ETF를 포함하여 모두 2그룹에 속하게 됩니다. 2그룹의 경우 기본 공제가 250만 원이 적용되고요. 세율은 1그룹과 동일하게 22%에서 최대 27.5%까지 매겨지게 됩니다.
보통 절세계좌에서 장기 투자로 모아가시는 종목이 이 2그룹에 해당이 될 텐데요. 기본 공제액이 현저히 작죠. 금투세 도입이 걱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한 번 더 살펴보면요. 현재 1그룹의 경우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금투세가 도입되면 5천만 원까지 기본 공제를 해주고 이후분부터는 22%에서 27.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배당 소득세의 경우 금투세가 도입이 돼도 그대로 배당 소득세 15.4%가 부과됩니다. 이 그룹도 한번 살펴보면요. 현재 채권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죠. 그런데 금투세가 도입이 되면 250만 원을 초과할 경우 22% 과세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많이 투자하고 있는 국내 상장 기타 ETF도 현재는 매매 차익과 분배금에 대해서 15.4% 과세가 되는데 금투세가 도입되면 역시나 마찬가지로 250만 원 공제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22% 과세가 됩니다. 쉽게 말해서 원금 손실 가능성이 없는 소득,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예금이자나 채권이자, 주식의 배당금, 펀드의 분배금 등은 기존대로 금융소득으로 과세가 되고요. 이것들을 제외하고 주식 채권 매매 차익, 파생상품 이익, 해외 주식 양도소득 등 원금의 손실 가능성이 있는 소득과 기존의 양도소득으로 구분되던 소득은 금융투자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해당 내용을 한 번 더 표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현재 장내 소액 주주의 경우 국내 주식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인데 금융투자 소득으로 과세되고요. 채권 매매 차익에 대해서도 현재는 과세가 제외되지만 이후에는 금투세가 적용됩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원금 손실 가능성이 없는 소득인 배당 소득과 이자 소득은 그대로 금융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우리가 많이 투자하고 있는 ETF를 예시로 들어서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코덱스 200과 같은 국내 상장 ETF 혹은 국내 주식의 경우 현재는 수익금에 대해서 비과세, 분배금에 대해서 배당소득세 15.4%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투세가 도입이 되면 수익금, 그러니까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5천만 원 기본 공제를 하고 5천만 원을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 3억 이하는 22%, 3억 초과는 27.5%의 세율이 부과됩니다. 분배금은 똑같이 배당소득세 15.4%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타이거 미국 S&P 500, 솔 미국 배당 다우존스와 같은 국내 상장 해외 ETF는 현재 수익금과 분배금 모두 배당 소득세로 15.4% 과세되고 있는데요. 이 또한 금투세가 적용되면 250만 원만 공제를 해주고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3억 이하는 22%, 3억 초과하게 되면 27.5%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분배금은 배당 소득세 15.4%로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국내 상장 ETF에 투자하는 것보다 국내 상장 해외 ETF에 투자하는 세금 부담이 훨씬 크게 늘어난 상태인 거죠. 참고로 해외 상장 ETF, 그러니까 스파이와 QQQ, 슈드처럼 미국에 직접 투자하게 될 경우 현재 250만 원 기본 공제를 해주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22%가 부과되는데요. 국내 상장 해외 ETF와 동일하게 250만 원 공제해주고 동일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현재 금투세의 시행 시기는 2025년 1월이 유력하고요. 과세 방법은 반기 원천징수입니다. 여기서 원천징수란 소득을 지급하는 금융기관이 소득 발생 시점에서 미리 세금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월급을 받을 때도 세금이 원천징수돼서 들어오잖아요. 그것처럼 금투세도 반기 원천징수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만약 1그룹에 투자하여 양도차익 1억 원이 발생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기본공제가 5천만 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과세 대상 금액은 1억에서 5천만 원을 빼준 5천만 원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세율 22%를 적용해주면 세금은 1,100만 원이 되는데요. 금융기관에서 1,100만 원을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금액인
8,900만 원을 지급해 줍니다. 만약 2그룹이라고 하면 들어오는 금액이 더 줄어들게 되는데요. 똑같이 양도차익이 1억이라고 하고 이때 기본 공제액은 250만 원, 그럼 1억에서 250만 원을 빼주면 9,750만 원이 과세 대상 금액이 되는데요. 여기서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22% 세율을 매겨주면 세금은 2,145만 원이 되고 이 세금을 제외한 나머지 7,855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단기 원천징수가 조금 어색하실 수 있는데요.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법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22년 금주세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올 때 두 가지 안정도가 나온 게 있었는데요. 방식 첫 번째는 증권사별로 공제받을 금액을 미리 신청하는 것입니다. 과세년도 전년인 10월에서 12월 미리 신청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러 개의 증권사를 사용할 경우 공제액을 분할해서 지정을 할 수 있는 거죠. 기본 공제액 5천만 원 중 A증권사에 3천만 원을 신청하고 B증권사에 2천만 원 이렇게 분할해서 지정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여기서 미리 신청하지 않은 증권사에서 수익이 날 경우 그게 소액이라 할지라도 22%의 양도소득세가 매겨집니다. 그리고 만약 과도하게 낸 세금이 있다면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환급을 받습니다. 세금을 이렇게 환급받는 게 번거로워지고요. 또 환급 기간까지 재투자를 못하기 때문에 복리효과 훼손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개인 투자자에게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거론되고 있는 방식은 금투세가 도입되면 메인으로 쓸 계좌를 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메인 계좌에서는 기본 5천만 원 공제가 적용이 되고요. 여기서 만약 초과한 수익이 발생하면 22% 원천징수가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메인으로 지정한 계좌 외에 서브 계좌의 경우 거래를 할 때마다 수익이 발생하면 기본 공제와 상관없이 원천징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도 내가 세금을 굳이 낼 필요가 없는 상태인데 일단 세금을 원천징수 당한다는 거죠. 게다가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투자자가 메인 증권사 한 개 증권사만 이용을 하게 될 텐데 그럼 대형 증권사로 고객이 몰리게 되고 증권사 간의 경쟁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에게 돌아오는 혜택도 당연히 줄어들게 되겠죠. 증권사가 서로 경쟁을 해야 서로 더 많은 이벤트를 열고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해 줄 텐데 이러한 부분에서도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직까지 반기 원천징수 방법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바로 여러분들께 전달드리도록 할 거고요. 이런 유익한 정보를 또 받아보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지금 바로 해주셔야겠죠? 금투세 관련하여 또 알아두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손익통산인데요. 결손금 2월 공제를 5년간 허용해 줍니다. 여기서 말하는 2월 공제는 쉽게 말해서 수익과 손실 난 부분을 모두 상계한 다음 기본 공제 후에 과세 표준을 정한다는 이야기인데요. 금투세가 시행되는 2025년 이후의 투자로 발생한 실현 손실에 대하여 이후 5년간 이월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2024년에 주식으로 손실을 봤다고 해도 2월 공제가 되지 않으니 이 점은 유의를 해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2025년에 3천만 원 손실을 봤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2026년에 5천만 원 이익을 받는데요. 이렇게 됐을 때 최종적인 세금은 2025년에 손실본 3천만 원이 공제되고 여기에 5천만 원 기본 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금은 0원입니다. 해당 케이스의 경우 2025년에 손실이 발생했기 때문에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공제가 가능한 거죠. 여기서 다른 나라는 어떻게 2월 공제가 적용되고 있는지 조사를 해봤는데요. 미국과 영국, 독일의 경우 2월 공제 기간이 무제한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금투세가 도입되면 2월 공제 기간을 무제한으로 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할 점이 있는데요. 바로 증권거래세 인하입니다.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매도할 경우 발생하는 세금인데요.
2025년까지 0.15%까지 인하한다고 합니다. 주식을 매도할 때 발생하기 때문에 개인과 기관 모두에게 혜택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증권거래세 인하는 모두에게 혜택이 되는데 금투세라는 새로운 세금은 왜 개인한테만 부과가 돼야 하는 건지, 이건 형평성에 어긋난다 라는 말이 참 많죠. 또한 대만의 경우 금투세를 이전에 도입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때 지수가 약 40%까지 폭락하고 거래량까지 급락하면서 금투세 도입이 철회된 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될 거라는 보장은 없지만 아무래도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불만만 하고 있을 순 없죠. 금투세를 최대한 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미리 알고 준비를 해야만 합니다. 바로 ISA 계좌를 최대한 이용하는 것인데요. 어떻게 보면 금투세를 피할 수 있는 계좌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부터 이런 절세 계좌에 대한 중요성을 항상 강조를 드렸었는데 금투세가 시행이 되면 이젠 진짜로 없으면 안 되는 계좌가 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ISA 계좌 안에서 채권, 주식, 국내 상장 해외 ETF 등 여러 가지에 모두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주력으로 투자하는 상품들이 모두 여기서 투자가 가능하죠. 그나마 다행인 것은 여당과 야당이 ISA 계좌에 대해서는 양쪽 모두 우호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경우 비과세 혜택의 한도를 없애자는 파격적인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데요. 만약 금투세가 시행된다 하더라도 이 ISA 계좌에 대한 혜택은 대폭 인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ISA 계좌를 이용했을 때 일반 계좌와 비교하여 얼마만큼 혜택이 있는 건지 살펴볼 건데요. 금투세 도입 후 국내 상장 ETF나 국내 주식의 경우 ISA 계좌에서 거래하게 되면 일단 양도세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비과세가 됩니다. 그런데 일반 계좌에서 거래하면 5천만 원 기본 공제를 해주지만 이후 초과분에 대해서는 22에서 27.5%의 금투세가 적용이 됩니다. 또한 금투세가 도입된 이후에 분배금에 대해서도 ISA 계좌의 경우 일반형은 200만 원, 서민형의 경우 400만 원까지 비과세를 해주고요. 이후 초과분에 대해서는 9.9% 분리과세를 하게 됩니다. 분리과세이기 때문에 종합과세에 포함이 되지 않고요. 건보료에도 산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반 계좌에서 분배금을 받는다면 15.4%의 배당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많이 투자하고 있는 국내 상장 기타 ETF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금투세가 도입된다면 일반 계좌에서 거래할 경우 250만 원까지만 공제를 해주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ISA 계좌를 활용할 경우 일부 비과세를 해주고요. 초과분에 대해서는 9.9% 분리과세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 추가로 IRP나 연금저축과 같은 계좌도 같이 활용하시면 너무 좋습니다. 이런 절세 계좌를 활용하여 세금 걱정 없이 노후자금 굴리는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똑재정자책 참고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1월 1일 금투세 도입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현재 국내 주식과 국내 주식형 ETF는 매매 차익에 대해서 비과세지만 금투세가 도입될 경우 5천만 원까지 기본공제 후에 22%의 세율이 적용되고요. 국내 주식형을 제외한 나머지 상품의 경우 기본공제가 250만 원까지 적용되고 이후분은 역시나 22%의 세율이 매겨집니다. 22%는 지방소득세가 포함된 세율이고요. 참고로 금투세는 분류과세이기 때문에 종합과세에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금투세는 반기별로 원천 징수가 될 예정이고요. 추가 세금 부담이나 환급을 받아야 할 경우 투자자가 직접 다음해 5월까지 확정 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결손금 2월 공제 기간은 5년간 적용이 되고요. 이러한 금투세가 시행될 경우 큰손들의 자본이 유출되고 그렇게 되면 증시가 하락할 수 있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증권거래세가 인하가 되지만 이는 오히려
장기 투자가 아닌 단타가 증가할 확률이 높은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세금 부담이 늘어나고 이러한 원천징수 제도 때문에 개인 투자자가 장기 투자를 하면서 복리 효과를 누리기는 굉장히 불리해진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이제 ISA 계좌를 활용해야만 하고요. 여기에 추가로 연금저축과 IRP 계좌도 활용하셔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금투세 확정안이 나오고 올해 세법 개정안이 발표되면 이 내용은 똑제 전자책에 업데이트될 예정이고요. 이미 구매를 하신 분들은 무료로 업데이트본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 많은 분들의 요청으로 초보자를 위한 강의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꼭 필요로 하는 내용을 꼼꼼하고 세세하게 강의로 만들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역시 직접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굉장히 관심 있게 챙기고 있고요. 앞으로 관련한 정보들을 여러분들께 쉽게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